15, 60 턴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턴하는 타이밍을 잡는 그런 기법이에요. 단타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윙으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주TV 미라클입니다. 지난 방송은 계절적 영향에 대해서 했고, 이번 방송은 기법 하나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기법은 굉장히 단순한 기법이고요. 정말 뭐 필살기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15, 60 턴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주가가 턴하는 타이밍을 잡는 그런 기법이에요. 15, 60이라는 거는 15분봉, 그 다음에 60분봉, 요거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15, 60 투자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15분봉으로 체크를 해놓고요, 15분봉에서 5분봉을 보는 겁니다. 15분봉에서 5분봉, 15분봉에서 5분봉이면은 이게 15분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현이라는 종목인데 정치 테마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루, 이틀, 3일, 4일 받았어요. 그리고 그저께부터 상승이 시작됐죠. 5분봉이 60분봉을 뚫고 올라왔죠. 그때부터 이제 추세가 턴 타이밍이 나오는 거거든요. 턴 타이밍 된 결과 오늘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봤을 때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올라갔으니까 적어도 한 20%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법의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하락 이후에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했다가 막 이런 종목은 안 돼. 이거는 단타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중에도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스윙으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조정 이후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본다면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온컴포텍. 자, 하루, 이틀, 3일 조정 받고 여기서 뚫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급등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여러분들 페이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탈 안 한다면은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씩 추세 안 바뀌고 계속 유지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유지해 보셔도 상당히 괜찮고요. NX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종목이죠. 페이크를 쓰고 갔죠. 요거는 위에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다 한번 빠졌다가 뚫면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건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요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거면 들어갈 만한데, 이렇게 위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내렸다 가는 거는 위험합니다.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일봉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15, 60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5분봉은 너무 가볍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너무 예민도가 떨어집니다. 딱 공식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수년간 했을 때 이게 가장 좀 신뢰도가 있더라. 이것도 보시면은 이때 하락세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일선이 60일선을 터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때 사서도 1, 2, 3일 매일 올랐어요. 3일 동안 올랐어요. 이걸 한번 일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면은 여길 빼고 보세요. 이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때 턴 타이밍이 나왔거든요. 이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갈 차트인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봉으로는 그게 나온다는 거죠. 이 시점이 여기였으니까 나왔잖아요. 예, 나왔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일봉으로 자세하게 볼 수 없는 거를 15, 60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줍니다. 이런 종목은 페이크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도 이런 건 단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시초가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장중에입니다. 자, 장중에 이렇게 뚫는 경우 이만큼 수익 낼 수 있죠. 이때도 여기서부터 들어갔으면은 이만큼 수익 낼 수 있죠. 매도는 내가 산 지점보다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손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타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쉬었다 다시 갈 때는 항상 이런 흐름이 나와요. 백삼 같은 종목 보세요. 1, 2, 3, 4, 4일 동안 하락 나왔죠. 그리고 5일째 뚫었어요. 짜자작 올랐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먹고 손절해도 돼. 아니, 단타 쳐도 돼. 근데 계속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60에서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다시 상승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가 명확히 턴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일봉으로 다시 볼게요. 일본어로 항상 봐야 되는 게, 일봉으로는 굉장히 타이밍 잡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이 종목 사고 싶을까요? 괜찮아 보인다 하고 조금 살 수는 있어. 근데 뭔가 확신이 안 쓰잖아요. 근데 턴 타이밍으로 보면은 여기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5, 60으로 보게 되면은
4일 동안 조정 끝내고 이제 추세가 변한다. 모든 주식 파동은요,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기법의 정체는 이런 타이밍을 잡아주는 기법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잘 맞죠? 근데 이거를 실전에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때 막상 매수하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근데 해보시라는 거예요. 소액으로라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주가가 급등하다가 조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보통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게 1파, 2파, 3파. 엘리엇 파동은 1, 2, 3, 4, 5파 그리고 ABC 파동까지 있는데 저는 3파까지밖에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파동, 엘리엇 파동 나중에 한번 제가 신랄하게 한번 까드릴게요. 엘리엇 파동 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턴 타이밍 기법은 여기를 잡아내는 그런 기법이에요. 근데 봤을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를 뚫을 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내가 잡았어. 근데 이미 주가가 5에서 한 7% 이상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늦은 거예요. 여러분 5에서 7%는 엄청난 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샀어. 그러면은 그걸 급히 살 필요 없어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세력들이 머리가 좋은 게 항상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만큼 올리고 시작해요. 네. 이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 이제 15, 60 나왔잖아요? 장중에 이제 이거를 깨고 올라왔어. 이런 종목을 사라는 겁니다. 깨고 올라왔는데 요 포인트로부터 올라봤자 2, 3% 이내밖에 안 올랐어. 이런 거를 매수 포인트 잡는 겁니다. 절대 급등 나온 종목, 턴 포인트 나왔네?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 턴 포인트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손절을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필살기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냥 순리예요, 순리. 근데 그거를 저는 조금 제가 다듬어가지고 그거를 기법화한 건데 이건 뭐 제 고유 기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좀 구체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방송은 요거 제가 기법 검색식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검색식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요 15, 60이 해당하는 종목들이 검색식에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잘 보시다가 뭐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되고 추적하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올 때 그런 걸 잡아주는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계속 좋은 상황에서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파악하시고 뭐 저는 솔직히 뭐 기법 이런 거 다 공유해도 돼요. 왜냐면은 기법이란 거는 누가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칼도 어린아이가 쥐고 있는 거랑 뭔가 뭐 관우 장비가 쥐고 있는 거랑 똑같은 칼이라도 화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법이 아니라 그 기법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뭐 관우 장비가 되고 싶다면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부자수 TV 열심히 보시고 딱 1년 보시면은 뭐 관우 장비는 안 돼도 한 6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구독 잘 해주시고 저희 더 좋은 방송 들고 많이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